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2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미토스급 AI 모델이죠. 페이블5가 세상에 공개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용해보고 내린 결론 중에 인간 개발자, 특히 지식 노동자들의 퇴사를 앞당기게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이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내용 자체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판단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라는 것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저의 주관적 판단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리스 체른이죠. 네, 클로드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이제 클로드 코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이분의 X 계정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몇몇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X에 많이 공유를 하셨어요. 어쨌든 클로드 코드를 만든 사람의 의견이니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제 새로운 글을 얼마 전에 올렸고요. 근데 이 올리신 글을 며칠 전이라 하면 6월 10일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프스 4.5 이후로 가장 큰 발전을 느꼈다라고 제가 보기엔 나름 격찬을 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재밌어요. 여기 보니까 오프스 4.5가 출시된 이후 이제 터미널에서만 코딩을 한다. 즉 아이디 자체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걸 이분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최근 꺼낸 얘기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자체 검증 루프라는 표현입니다. 이 루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루프를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시간 실행될 수 있는 강력한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토스가 나와서, 즉 미토스가 처음에 이제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얘가 가진 어떤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장시간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 핵심이냐? 네, 클로드가 이제 결과를 반환하기 전에 이제 자체 작업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피드백 루프를 완료하도록 이제 이렇게 한다. 계속해서 루프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역시 이제 엔트로픽 내부 개발자이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랜스 마틴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이 페이블5를 이용한 루프 디자인하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가 하나 있고 그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가고 그 다음 단계 가고 그 다음 또 갔다가 필요하다면 어느 단계로 넘어오는데 그걸 5번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소넷 4.6이 1단계 근처에서 멈춘다. 여기서 멈춘다는 거는 말 그대로 AI 모델이 지시한 작업에 대해서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서버린 거죠. 근데 이 오프스 4.7로 설명을 했는데 왜 4.7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오프스 4.8 기준으로 제가 간단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결과를 보면은 제 기준에서는 3단계는 아니고요. 그 이상까지 간다고 봤거든요. 심지어 루프를 꽤 잘 돌아줬어요. 오프스 4.8 정도만 하더라도. 이 페이블5의 가장 큰 강점은 여기 있어요. 사실상 진행을 완료한다는 거.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를 낸다는 거에 있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사용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형태의 운영 가능성을 페이블5가 보여줬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랜스 바틴의 주장을 보면 이 페이블5가 오프스 4.7에 비해서 학습 파이프라인을 약 6배 개선했다. 그 다음에 이제 CMA라고 뭐 이런 그 AI 에이전트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계층이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파라미터 골프 테스트를 뭐 어떻게 저떻게 했고 뭐 이렇게 보니까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 우리 인간 개발자의 업무 절차랑 비교해 볼게요. 일반적인 개발자의 업무 절차라는 게 어떤 기획 회의가 있다면 어떤 기획팀에서 뭐 마케팅하고 엮어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뭐 경영이 개입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에 의해서 뭔가 신규 기능을 뭘 만들겠다라든지 개발 관련한 업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업무를 누군가에게 할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은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가 뭐지? 그러니까 어떤 뭔가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이 개발해 달라는 요구사항에서 이게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한 다음에 그걸 내가 코드로 작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죠. 그런 내용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리가 끝나면 개발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개발을 잘했는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 동료한테 코드 리뷰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개발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 어떤 배포판이 나오게 되면 바로 배포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개발 서버 혹은 스테이지 서버라는 데 올려가지고 이걸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또 그냥 이 부분을 QA 조직에 넘기겠죠. 우리 일 다 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걸 내부에서 처리하든 QA 조직 같은 외부에서 처리하든 이 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도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곧바로 그 내용을 개발을 반영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루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루프가 끝나면은 하나의 어떤 이슈든지 뭐든지 주어진 개발 업무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러한 당연한 절차와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루프라는 단어와 이걸 엮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페이블5가 무서운 지점 어쨌든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페이블5 같은 경우 이미지 처리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브라우저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면서 뭔가를 직접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실은 AI들은 브라우저를 볼 필요가 없고 펄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웹 서비스가 있다면 거기에 접근해서 얼마든지 QA 테스트를 인간처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코딩 자체를 바이브 코딩으로 했다. 즉 AI가 코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AI가 코딩을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 코드까지 잘 알고 있잖아요. 코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자스럽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거 코드 없이 단순 QA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코딩된 결과물이 테스트가 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AI한테 전달돼서 이게 루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루프나 인간 개발자의 루프나 크게 다를 건 없겠죠. 그런데 사람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물론 퇴근을 하기는 할 거고 월차도 쓸 거고 연차도 쓸 거고 휴가도 가겠지만 어쨌든 개발자의 업무 자체는 이 루프일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 전 과정에서 AI를 쓰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가 페이블5부터 된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 루프에서 사람을 빼고 오직 AI만으로 업무 진행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또 탄생했는데 이런 거를 루프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대요.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AI 가지고 추론하고 그래서 코드 만들고 내부적으로 QA 테스트하고 일련의 과정을 인간이 설계만 잘 해놓는다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든 뭐 지침에 대한 뭐 명확한 설계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적화 시켜가지고 어떤 구조를 딱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걸 던져주고
이 목표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위가 되어준다면 이 단위에 그것이 기능이든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은 그저 말 그대로 딸깍해서, 물론 설계를 딸깍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정밀한 설계만 잘 해놓는다면은 이 남은 과정은 이게 전부다. 생성하고 코드 만들고 코드 잘 짰는지 리뷰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다 AI한테 다시 수정시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페이블 5가 너무 잘 해냈다라는 거. 너무 잘.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실 LLM은 환각이라든지 그리고 에러를 누적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페이블 5가 스스로 극복 가능한 어떤 형태로 발전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절차, 그러니까 AI 모델 스스로가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절차, 이런 것을 업무 절차라고 가정한다면 이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혼자 작동하는 게 가능해져 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토큰을 많이 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인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한테 설계 잘 해놓고 목표만 잘 정해주면 알아서 돈다 이거예요. 셀프 컬렉션 루프랑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얘가 장시간 문제 없이 작동한다라는 거고, 소위 문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진행이라는 걸 할 수 없을 때 얘긴데, 이런 진행 불가 상황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최적화만 시켜준다면 끝이죠. 그리고 여러분 뭐 클로드 코드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메모리.md 있죠? 얘가 클로드.md만큼이나 중요하죠. 클로드.md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메모리.md는 개발 과정에서 생긴 AI가 자신이 판단한 어떤 정보들, 그 내용들을 담는 게 이 메모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그 소위 대화의 세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크로스할 수 있는 결정적 토대가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프스 4.8 업데이트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이다라고 판단했고, 저것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졌다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 맞다. 저장 잘 해놓고 다음 세션에서 목표 도달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남은 건 뭐냐면 AI 모델 스스로가 자기가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한다는 판단만 내리지 않으면, 혹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걸 스스로 극복하듯 하는 식으로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 문제다. 물론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한정된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지식노동 전반에서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개발 부분은 수치화시켜서 정확하게 뭔가 말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개발 방법론 중에 TDD라고 있어요. 이 TDD를 적용해 주면, 그래서 어떤 성공과 혹은 실패에 대한 규칙이 굉장히 명확하다면 AI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시니어급 엔지니어가 설계를 잘 해줘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지침을 정확하게 도출해 놓고 여기서 스타트 끊는 거죠. AI 보고 개발 시작해라. 적절하게 이제 구조 분할을 한 다음에 단위화를 잘 하는 거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단위화를 잘 해주게 되면은 단위별로 이제 잘라서 구현하면 되니.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절차라는 걸 수립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그리고 그 단위 내에서 또 세부 설계를 도출하고요. 끌고 가는 걸 페이블 5가 해내고, 코드 작성하는 거는 오프스 4.8 정도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주고 그거를 뭐 24시간이 됐든 48시간이 됐든 이 페이블 5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목표에 대부분 이제 도달은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은 어느 지점까지는 무조건 결과가 도출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거기 루프에 개입해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일부 개입할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못하네요. 페이블 5 여기에서 QA 테스트랑 이런 게 자동으로 다 돼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루프를 내가 그렇게 구성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걸 가지고 또 뭘 생성하면 돼요? 그렇죠. 프롬프트를 생성하면 돼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다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오프스 4.8한테 주입해 주면은
얘는 계속 개발하겠죠.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될 거고 결국 목표는 스스로 도달하게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AI가 스스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시작됐어요. 며칠 전에 엔트로픽의 공식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일주일 전에. 여기가 이제 AI가 스스로 이제 발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엔트로픽의 이제 엔지니어당 코드 반영량이 2024년 대비 뭐 8배로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증가 수치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5월 기준, 올해 2020년 5월 기준 실제 프로덕션에 머지되는 코드의 80% 이상을 클로드가 작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개발을 AI가 하지 않는. 그러니까 20% 정도 사람이 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80%를 2026년 5월 기준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만약에 2027년 5월이 되면은 그때는 몇 퍼센트가 돼 있을 거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AI의 태스크 임계 시간이 4개월마다 거의 2배씩 늘었대요. 과거에는 7개월 단위로 2배씩 늘었는데 지금은 4개월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12시간 정도는 무리 없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AI가 실수하면 실수를 하겠지만 이제 반대로 기계적으로 잘 작동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네스만 잘 처리해 준다. 네. 이런 상황이다. 심지어 지시가 모호하다 하더라도요. 처리 성공률이 76%를 기록했다고 하고 뭐 이제 딥 리서치 같은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이게 쉬운 2배를 가속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네. 결국 AI는 현재 리커시브 셀프 인포먼트 상황을 이미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일부 사람이 개입하고 있는 단계지만 현재 단계는 여기 단계인데 곧 요렇게 간다라고 클로징 더 루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AI를 발전시키는 이 상황은 결국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상황이 언제 진짜 극단적으로 폭발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글쎄요, 여러분 코딩 에이전트가 나와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이러던 게 불과 1, 2년 아닌가요? 예, 2배만 올리자고요. 그러면 딱 여기서 1년만 올리면 2027년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릴리즈 돼 있겠죠. 뭐 아닐 거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는 변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 말고 물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지금 무슨 뭐 램이 모자라네, 뭐 생산이 뭐가 되네 안 되네, 거기에다가 이제 전력 문제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현재 단계에서 조금 더 개선해 준다라는 가정을 또 둔다면 결국 이 루프 재기적 자기 개선은 결국 이루어질 거다. 그것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좋겠어요. 그 댓글들을 보고 저도 참고해서 제 혹시 생각을 제가 수정해야 될 일이 있다. 아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한다면 저도 제 생각을 수정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좀 냉정하게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대책이겠죠?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책을 뭘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이 상황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게 매우 확실시 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페이블 5는요. 뭐 수치적으로 개선된 거 다 떠나서 그냥 그거 하나가 핵심이다. 얘가 12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든 수단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작업한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 이게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나는데 얼마 걸릴까? 이거는 사람이 조금만 설계만 좀 잘해주면은 자동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도 좀 해드릴게요. 페이블 5 가지고 코딩하는 데 쓰시잖아요. 이거는 비추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QA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검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프롬프트를 도출한다든지 딱 요 정도 하잖아요. 토큰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얘한테 코딩 시키지 마세요. 코딩 시키지 마시고 요런 부분만 딱 해보세요. 생각보다 토큰 많이 안 씁니다. 문제는 얘가 그렇게 해서 오프스 4.8을 잘 끌고 이끌고 나아간다? 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근거가 있는데, 제가 뭘 또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좀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저는 12시간을 돌려보진 않았고요. 한 4시간 정도는 돌려본 것 같아요. 4시간까지는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고, 이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루프를 만들려는 생각은 제가 늘상 있어 왔고, 왜냐면 저도 이제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한테는 필수적인 거였거든요. 그런 점들을 경험을 하면서 걱정 아닌 정말로 걱정이 늘게 된 거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이고, 요 다음 영상으로 만약에 제가 뭔가를 만든다면은 그만 이제 어떻게 시간을 늘렸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설계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더니 시간이 늘더라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뭔가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상은 이미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좀 남겨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